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횡단보도를 못 걸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차례가 당기고 그런 경우가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사랑과 산재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또 간 거죠. 힘들어요. 힘든데도 어차피 가야 됩니다. 안 되면은 뭐든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그 외환위기 그때 97년도 IMF 때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점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IMF 때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면 그때 아주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그러니까 그 전 회사에서 없어지고 그때 거기에 들어갔는데 소독 업무, 그 다음에 물탱크,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20여 년 정도 했죠. 오더를 받고 나가서 어떤 때는 큰 거래처는 뭐 한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자잘구리 나머지 빌딩 같은 데는 그런 한 10개 정도 라든가, 그 다음에 라든가, 그 다음에 에 있는 본사라든가 그런 데를 위에 그런 데는 빌딩이 뭐 한 20 몇 층부터 지하 6층까지 있으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한 바퀴 돌듯이 이렇게 그거는 분유소독이라는 그 분유소독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지하라든가 정화조 같은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조금 센 약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 문제는 그게 실외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에서 하는 거 그거는 상당히 창문도 다 닫고 밀폐된 데서 해야 되니까 문 열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영향이 많이 저한테 그 1년, 2년이 아닌 그 장기적인 20여 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주 치명적이었던 그런 거. 왜냐면 그 약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DDT라는 약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처럼 그 뿌려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불편하니까 원래는 이제 작업을 끼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불편하니까 손으로 막 그거 하고 금지된 약품 있잖아. 해설적으로는 이윤이 있지만 그거는 금지된 약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치약도 있고 뭐 하여튼 짬뽕으로 뭐 이름 모를 약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몸에는 상당히 많이 안 좋죠. 구토도 했죠. 구토. 근데 화상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토도 했어요. 왜냐면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는데 그 군 간사였어요. 군 간사인데 엄청나게 벌레들이 많이 추들이게, 왜냐면 거기는 그 간사니까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연무라고 하는 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뭐 TV나 볼 법한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약품을 너무 많이, 왜냐면 이런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위에서도 그냥 한 번에 잡기를 원하니까 약품을 너무 넣다 보니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그 약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나와서 구토를 하고 막 할 정도로 그 정도만 심했죠 그 당시에는. 이양문 씨가 주로 이제 소독 방제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물질이
DDT, 브로마메틸인데 DDT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충 이런 거 박멸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DDT는 워낙 이제 독성이 강해서 각종 암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도 되고, 또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76년에 생산을 금지했고 79년도부터 사용이 이제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지가 됐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 DDT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지를 했지만 만들었던 걸 사용했다라는 거죠. 또 한동안은 아마 DDT를 쓰셨을 것 같다. 장비도 그 문제도 장비가 제대로 주어진 게 아니죠. 왜냐 그 장비 자체가 그냥 그 명색 맞춰서 하는 건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냥 예전에 뭐 이제 10년, 5년, 뭐 10년 된 그런 장비죠.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장비를 그냥 이런 면 마스크 하나 갖고 했던 거죠. 1990년대라는 그 시점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작업들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맨땅에 해당하듯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는 주먹구구식, 그러니까 저 오너들은 돈을 많이 받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돈은 안 되고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분무 작업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데 그걸 하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초창기가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모 상황이 아니지만 그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비모 상황이 됐던 거죠. 나라에서 금지된 약품을, 나라에서 오죽하면 나라에서 그 일리할 성분이 있으니까 금지된 약품을 이거를 20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어렵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죠. 산재 생각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일만 하겠다는 그것만 했기 때문에 산재 생각은 전혀 못했죠. 제가 뭐 나라 상대로 산재 뭐 그런 걸 할 수도 없었고, 그거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여 년이라는 생활 동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전에는 뭐 아무 생각도 없죠. 왜냐면 목록안 자체가 상당 기간 됐으니까요. 이 물테크 청소라는 게 있어요. 물테크를 하다가 쉽게 있으면 천장이 이렇게 낮고 여기 위에도 천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각개전투처럼 그 지나가다가 그게 이제 허리가 4번, 5번 뭐 그런 쪽에 허리에 툭 끊어졌어요. 시켜서 툭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끊어졌는데도 그날도 일을 했어요. 끊어주던 날도 일을 하고 마무리 져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러고 바로 저 청담동에 그 병원이라는 데 가서 거기 허리 이제 거기 하고 그런 게 이제 첫 시작이. 허리까지 다치시면서 예.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어서 그렇죠. 당연히. 예. 지금 그 다발성 위축 신경계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으시게 된 거잖아요. 예. 처음 그렇게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감동했어요, 진짜. 왜냐면 황당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게 그때도 제 정신이 그런 사람들처럼 그거랑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죠.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할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학무님의 상병명이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이라는 국내 한 5천여 명밖에 많이 없는 그런 상병이라는 걸 확인했고, 손해가 쪼그라들면서 발음장애, 구음장애, 위장장애, 근력 약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과 유사하기는 하나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점은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 이제 어디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못 걸었어요. 정상적으로 걸으면 되는데 이 병은 그냥 정상적으로 걷지 않고 한두 번 걷다가 긴장되면은 그냥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다다 떨리고 그러면 다다다 떨는 게 그냥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소변이 막 급해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어쩌고, 왜냐면 걸어가야 되는데 걷지 못해. 그때는 최악이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연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인가 4번인가 해서 그 연인한테 부탁해서 화장실을 가갖고, 그래서 아주 항상 이제 병원에 갈 때는 택시 타고 내릴 때 보안요원단이 그쪽으로 해고 아니면 누가 같이 가든가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돈 벌러 가고 다 나갔는데 다 나갔는데 제가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저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갔는데 넘어져서 그냥 이게 어디 찰가상 있고 뭐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막 치료하고 그런 경우가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버스도 이제 타면 안 되는데 버스도 왜냐 어차피 살아가려면 타야 되니까 버스 기사가 내려서 저를 케어해갖고 그렇게 하는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그 80대 90대 전부 다 연매신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80, 90대 노인네가 저를 이게 손을 잡고서 못 내려가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지금 80대 노인의 그 질환인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몸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요양원 수준에 가야 되는 거죠. 요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돈 수입원이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까 일반에 그 이제 가정주부가 어디서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걸어도 갔어요. 그 강동구인대 병원을 걸어서 갔어요. 왜냐면 이게 얼른 걸어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도 걸어갔어요. 저도 한 집에 가장이거든요. 가장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면접을 뭐 한 200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진행을 못해요. 그 병 자체가 그런 병이었어요. 자꾸 보면 약한 걸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면접하는데 그냥 얼굴 딱 보고 안 되십니다 딱 그런 정도로 하니까, 제가 이제 민폐죠. 저 같은 사람은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유디티 그분이 저를 이제 부모 안 해줘갖고 좀 작업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분한테 감사하죠. 그분한테 감사했는데, 회사 관계자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저쪽에 계신데 저한테 이 정도 거래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들. 근데 그쪽 거래를 못 가요. 지금은 이제 조금 갑니다. 지금 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만약에 정균이 됐다. 그럼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단을 제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오죠. 왜냐면 이 병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그냥 어떻게 힘을 주고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못 내려요.
재해자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일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 뭐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100%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나는 책임져야 할 내 가정이 있고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이양무님도 저희를 이제 21년 12월에 만났고 그리고 저희가 사건 조사를 해서 22년 3월경에 사건에 접수를 했는데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역추적해야 되는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학조사가 개시된 게 2023년 9월이에요. 접수하고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뭔가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역학조사가 2023년 9월에 했고 결과가 나온 게 2024년 10월이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가지 않고 역학조사 연구 결과 업무 관련성 높음으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 점은 그래도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이제 한 단계의 절차를 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단축돼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재해자는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기다려달라라는 말로 기다린 거거든요. 아무런 보장이 되지도 않고 본인이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런 병들은 이제 대학병원에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스마트폰이 참 좋긴 좋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랑과 산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합정역에 이 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또 간 거죠. 아주 거기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죠. 저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왜냐면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면 저도 그 노력행위예요. 끈질긴 아주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면은 뭐든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산재에서 이렇게 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팔이나 목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칙 뿌리면 비실비실 하잖아요. 근데 신경계통 이상해서 날개 못 날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물질도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MSDS 요청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사건은 회사 협조를 거의 받지 못한 사건이고 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고 받아보려고 했지만 다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지기도 했을 거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잘 진술하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고 이런 제품들을 썼고 하루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취합해서 정리하는 건 결국엔 노무사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 업무에 저희는 오랫동안 이제 공을 들였죠.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가 많지는 않고 그런데 눈물 난 게 보다 제가 그래도 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분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먼저 번에 거기 신노무사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텐자님으로 또 넘어가서 또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승소하게 됐는데 뭐 너무나 지금 이 사랑과 산재 너무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 말로 이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왜냐면 이게 제가 개인이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100% 안 돼. 왜냐면은 딴 분들은 너 이거 될까? 예, 저 전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일인데, 이 사랑과 산재에서 저를 살리신 거죠.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 사랑과 산재에서는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를 잊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들어요. 한 번 한 번 내뱉기가 힘들어요. 힘든데도 어차피 가야 됩니다. 제가 뭐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힘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갖고 해야 돼. 시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를 하세요. 혼자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여쭤보고 생각하고 노해지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고 뭐든지 시도하시면은 분명히 힘을 얻으실 겁니다. 저는 뛰지는 못하지만 걷고 막 엎어져서 다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러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